네, 시장이 굉장히 흥미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64,000달러에 대한 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어느덧 2,600달러 위에 올라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경우에는 150달러 찍고 살짝 조정받는 모습이고, XRP 역시 0.6달러 찍고 주변에서 지금 와리가리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힘을 받다 보이니까 알트들 역시 나름의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기존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상당히 빡세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비트코인을 무려 64,000달러까지 터치하게 만든 장본인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암호화폐 그리고 AI 이런 혁신 산업을 지원하고 양성하겠다 라는 멘트를 날려주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반등 모멘텀을 만들어줬고, 이에 따라서 트럼프가 되면 좋고 해리스가 돼도 나쁠 건 없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해리스의 당선이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는 우려점이 아니다, 이런 정서가 작용을 하면서 폴리마켓에서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여전히 5%포인트 리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강론으로 들어가서 바라보면 트럼프와 해리스는 암호화폐 산업을 지지한다라고 해도 그 말의 멘트 수위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해리스의 경우에는 얼마나 더 구체적인 멘트를 날려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더 흥분도가니로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다라면 약간의 실망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빡세고 전폭적인 멘트를 던져 놓은 상황입니다. 이른바 내슈빌 선언을 통해서 비트코인은 세계 정상급 자산으로 성장할 것이고, 이 금보다 시총이 더 커질 것이다. 비트코인은 결국 금을 대체할 수 있다. 이건 중국이 아닌 미국이 선점해야 한다. 이렇게 대놓고 비트코인 띄우기 멘트를 해주면서 이거를 국제적인 지정학적인 경쟁 구도로 세팅을 해버리면서 중국과의 대결 구도까지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전 세계 암호화폐 허브가 되게 할 것이다. 민주당은 낡은 방식을 고수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와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크립토 앞길을 막는 존재를 없앨 것이다.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게리 겐슬러를 해임할 것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00일 안에 친암호화폐 규칙을 제정할 것이다. 이렇게 대충 봐도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과 공약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반면 해리스의 경우에는 강론보다는 원론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야, 지지한다라니까, 이 정도 톤으로 지금 이야기를 던진 상태입니다.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디지털 자산과 같은 혁신 기술을 장려할 것이다. 기회경제 구축을 위해서 중소기업, 대기업, 창업자를 한 곳에 모을 것이다. 이들과 미국의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서 협력을 할 것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자산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장려하는 동시에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대선 후보로서 처음으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처음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긴 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비트코인이 지금 반등을 해주면서 호재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만 들어가 준다라면 누가 당선되든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해서는 지금보다는 날 것이고 훨씬 날 것이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토론회에 조만간 참석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크립토 투심을 흔들 법한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구체적인 긍정적인 지지 멘트를 날려준다라면 비트코인은 조금 더 이런 상황을 반등 모멘텀의 계기로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전반에는 누가 당선되든 호재다, 해리스가 이제 구체적인 암호화폐 정책만 언급한다라면
만약이라도 트럼프 수준으로만 구체화시킨다라면 이 슈퍼 강세 랠리도 가능하다. 지금 수준에서는 트럼프 당선이 비트코인에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나쁠 것 없다.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 때 바닥 친 거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 대선은 지금까지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시세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반등 모멘텀의 계기였다라는 게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하얀색 라인이 지금 올해 상황인 거고 블루 라인이 2020년 바이든 당선 때, 2016년 옐로우 라인이 지금 트럼프 당선 때인데 미국 대선 이후에 항상 비트코인은 급반등을 했다. 이번에도 누가 되든 급반등할 것이다. 이런 맥락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건 사실 조금 명확하게 따져보면 미국 대선이 있는 해가 이 4년마다 반복되는 미국 대선이 비트코인 반감기 주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으로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고 어느 국가나 이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새로운 행정부가 경제를 부흥시킬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 서로가 이 긍정적인 재료들이 시너지를 냈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과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른 비트코인 랠리, 이 두 가지 재료가 시너지를 내면서 이런 흐름, 요런 흐름을 만들어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고, 이번이라고 다를까? 뭐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정서가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깔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이 잘 움직여주면 이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건 작년 4분기 때 경험을 했던 환희의 목소리를 외쳤던 그때 알트 시즌의 양상을 과연 올해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알트 시즌 인덱스는 아직 갈 길 멀었다. 지금은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고 알트 시즌은 아직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 이제 거의 정점 찍었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무려 58%를 돌파를 해내면서 이제 거의 저항맞고 떨어질 때 됐는데 떨어진다, 도미넌스가 한 40%대까지 이렇게 빠져준다라면 그건 이제 알트 시즌에 불을 붙이는 그런 재료가 될 겁니다. 이 오른쪽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전체 알트코인 시총 주간 차트인데 요게 이렇게 훅 빠져줄 때 요게 이렇게 훅 하고 반등하는 그런 상황,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알트 시즌의 그림, 연말 연시 이 4분기와 내년 1분기를 거치면서 의미 있는 반등 모멘텀이 등장해 줄 것만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트 시즌이 10월부터 뭔가 시동을 건다라고 했을 때 10월 초순부터 가장 전략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관심도를 이끌 종목은 단연 리플, XRP를 빼놓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 6일이 데드라인이잖아요. 항소. 그래서 SEC의 지금 선택만 남은 상황이고 리플은 항소 의사 없음 밝힌 상태고 심지어 벌금까지 이미 예치해 놨습니다. 법원에서도 오케이 했고, 그래서 SEC가 항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법원에다가 얘기를 하면 소송은 종료가 되고 리플이 예치한 벌금, 예치금은 SEC 계좌로 송금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10월 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상당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이놈의 지긋지긋한 이 소송 리스크가 만약에 잘 해소된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는 것과 관련해서 요즘에 또 요게 잘 요런 차트가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0.65달러 찍고 0.75달러, 1.13달러, 3.3, 6.15, 26.6, 50, 113.13 한 요정도까지, 요정도 언저리, 여기 어디 사이까지만 잘 올라서 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아직은 갈 길이 엄청 멀어 보이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도 10배잖아요. 갈 길이 엄청 멀어 보이지만 의미 있는 소식이 지난 3년 넘게 우리를 괴롭혔던 이 소송 리스크가 잘 해소돼서 의미 있는 소식이 4분기 접어드는 초입에서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차트를 보나 저 차트를 보나 긍정적인 해석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월간 차트인데 딱 봐도 엄청 예쁘죠. 이번에 6년짜리가 완성됐기 때문에 과거에 이때 뿡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뿡 할 거야.
그래서 XRP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가격 변동을 앞두고 있다. 이 엄청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분석가 스태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만도 판토야, 뭐 언제나 그렇듯이 XRP에 대한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인물인데 내년에 25달러 가능하지 않을까 라면서 이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대칭 삼각 패턴 돌파 준비, 월간 차트를 봐도 그렇고 주간 차트를 봐도 그렇고 엄청 예쁘죠. 두 번째, 과거 가격 움직임은 반복되는 패턴을 보인다. 그렇죠, 패턴의 반복성.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슴이 슬렁슬렁 꾸물꾸물 그러는 거잖아요. 이 과거 패턴 반복되지 않겠어? 이런 것들 때문에. 세 번째, 거래량 증가는 큰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급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가올 엄청난 움직임을 예고하는 시그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이클 전체를 통틀어서, 다시 말해서 내년 하반기 어느 시점에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 고점을 만들어낼 때 XRP가 25달러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 어디까지, 여기 언저리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 참 궁금합니다. 월드 오브 차트도 XRP 3데이 차트를 통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죠. 몇 년에 걸친 대칭 삼각 패턴 안에서 지금 XRP가 통합되고 있는데 몇 달 안에 새로운 올타임 하이 가능성이 있다. SEC 소송이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 안에 돌파 가능성 높다. 일단 돌파는 했죠. 0.6달러 지금 올라섰다가 주변에서 지지를 할까 말까 지금 그런 모습인 거고, 이번 사이클 몇 달 안에 한 2달러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흥미롭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 3, 4월 정도까지만 흐름이 만들어지면 일단은 그래도 안도할 수 있겠죠. 흐름 좋은 알트 몇 개 짚어볼까 하는데, 일단 랜더가 꾸물꾸물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데일리 차트에서 대칭 삼각 패턴 지금 뚫어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차트 같은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 패턴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13달러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랜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유틸리티적인 특징이 굉장히 선명하고 AI 테마와 관련해서는 대장급 종목이라고 꼽힐 수 있는 그런 코인인데, 차트적인 흐름 과연 이번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어떤 외부 변수,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 다시 조정을 한 번 더 받는다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한 번 더 밑으로 빠질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잘 받아준다라면 지금의 시장 안팎에 자리하고 있는 긍정적인 정서가 조금 더 지속된다라면 어느 정도의 반등세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랜더 홀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캡틴 5빅은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온도, 일간 차트인데 하락수액이 상단 저항 돌파 직전, 아직 돌파 안 했는데 돌파하고 리테스트하고 반등할 가능성 어디까지? 1.8달러까지. 이러면은 새로운 고점,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건데 계속 지켜볼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가치가 있을까에 대해서 알렉스 클레이가 얘기를 하는데, 온도는 실물자산 토큰화 테마에서 보석 같은 종목이다 라면서 중기 그리고 장기 목표 가격을, 나름 주관적인 목표 가격을 제시합니다. 1차 중기 목표 0.95달러, 2차 중기 목표 1.31달러, 1차 장기 목표 2.25달러, 2차 장기 목표 3.34달러, 3차 장기 목표 4.43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와, 온도가 과연 이번 사이클에서 4달러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게 될지 되게 궁금하죠. 이미 오르기는 엄청 많이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는데 연초 대비했을 때 이게 0.2달러에 자리하고 있던 게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1달러 넘어섰죠. 1.3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빡세게 조정받고 0.6달러대 0.7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과연 이 4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어떤 새로운 가격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전폭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온도가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블랙록의 이더리움 기반 첫 번째 토큰화 펀드 비들
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짚어봤는데 비들의 초기 7개 기관 투자자 가운데 한 곳이 온도입니다. 온도 파이낸스. 그래서 온도는 블랙록과 연관된 이 테마로도 바라볼 수가 있어서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일단 블랙록은 거의 진심이잖아요. 블랙록이 비트코인과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에 있어서 진짜 진심 몰빵했다라는 거 우리가 뭐 여러 번 짚어봤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 여기에 연관 프로젝트가 온도라는 거 상당히 빡세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라는 거, 온도 홀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나이트는 이 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이 일간 차트를 통해서 곧 수위 패턴을 따르게 될 것이다. 갓 캔들이 하나 뿅 하고 나와주면 1달러를 향해서 로딩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달러 이후에 지금 뭐 한 10달러 언저리까지 이번 사이클 전체 고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궁금합니다. 사실 세이와 수위는 이렇게 페어링 돼서 움직일 만한 거는 이름이 비슷하다는 거 말고는 없는데, 희한하게 조금 수위가 움직이고 나면 세이가 뒤따라가는 그런 약간 듀얼 토큰 느낌의 그런 게 좀 있죠.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종목인데 어쨌든 세이도 좀 반등세가 좀 나와져서 리테스트를 좀 하다가 수위 패턴을 따라가지 않을까. 수위 같은 경우에는 뭐 9월 한 달을 통틀어서 가장 인상 깊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종목이 아닌가, 뭐 우리가 짚어봤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세이도 수위의 흐름처럼 이런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주 많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트들이 패턴이 지금 되게 예쁘게 그려지고 있는 알트들이 힘을 잘 받아주려면 일단 비트코인이 잘 움직여 줘야겠죠. 뭐 악재 같은 거 좀 안 들어와 주고 지금의 긍정적인 정서를 잘 모아서 시너지로 만들어 줘야 하는데,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의 움직임을 보면 뭔가 분위기가 훈훈하다, 뭐 이런 것이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장기 보유자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최근 2개월 동안 장기 보유자들은 지난 3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다. 일단 그림 자체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토시 플리퍼 4시간 차트에서 65,000달러를 예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럴 경우에 비트코인은 68,500달러, 이건 당연지사다. 이게 지금 2차 박스권에서 박스권 매물대 해소를 하고 이제 7만 달러 위로 나아갈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64,000달러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게 65,000달러 위로 뿅 하고 예쁘게 올라서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긍정적인 정서가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만큼 각자의 전략적인 스탠스 잘 디테일하게 다듬으시면서 뇌동매매 절대 안 되고, 누가 매수하라고 해서 매수하고 매도하라고 해서 매도하는 그런 식의 전략은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나름의 구체적인 전략 잘 세팅하시면서 합리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